저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그 2004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올해가 21년째고 작년에 제가 미래공 3차 사업 PM 됐어요. 올해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교육 자료를 원래 계획했던 거는 4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제한 과정 때문에 교육 과정이 좀 당겨졌어요. 자료를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메시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주변의 그 본부장님들이나 PM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사업 관리 하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좀 줘라. 당신들이 왜 여기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들이 사업 관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주라라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같이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보다 더 사업 관리 잘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는 그 SI 개발만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SI 개발을 한 15년 정도 했고요. 그 이후로는 품질 컨설팅, PM, 사업 관리 과정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뭐 교육은 이제 사업 관리가 뭔가,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사업 수행 과정이 나올 건데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처음부터 참여해 보신 분들 안 계시죠? 프로젝트는 처음에 그 ISP, DPR, ISMP, 다음에 RFP, 제안, 이 과정으로 넘어오는데, 개발자분들은 주로 이제 분석 설계 때 들어가는 팀이 있고 코딩 단계 때 들어가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 관리는 항상 사업 초반부터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 초반에 들어가는데 사업 관리가 왜 힘드냐면은 프로젝트를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프로젝트 용어의 80%가 다 개발 용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RFP라든지 그 전에 사전 규격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보게 되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업 관리 ITS 용어 사전에 보면은 발주자 관점에서 프로젝트 생애 주기를 전반에 걸쳐 관리하고 이를 위해 수립, 실행, 차이 분석, 조치를 직접 담당하며 계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업 관리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는데 건설 사업 관리에 대한 용어는 되게 많은데 IT 사업 관리에 대한 용어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 사원 대리들한테 갑자기 야, 너 사업 관리 좀 해라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현타를 받아요. 제가 왜요? 되게 우울해하고, 그리고 내가 개발을 못한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실력이 떨어지는가? 굉장히 우울해요. 왜? 지금까지 사업 관리에 대한 인식이 그랬어요, 우리 회사가.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 여러분들 현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수행 PM들의 면면을 보면은 전문 사업관리 출신이 없어요. 대부분 SI 개발을 하다가 올라가신 분들이 PM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관리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사업관리 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사업관리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음에 사업관리 업무의 매력, 이게 매력인지는 이제 한번 실체를 좀 더 보자고요. 다음에 편해 보여서 임원진 등의 권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임원진들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저는 사업관리를 했고, 여기로 간 분들이 또 꽤 있어요. 개발도 안 되고 TV도 안 되고 너는 사업관리나 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하는 친구를 시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지 때문에 잘하는 친구를 시켜야 되는데 좀 부족하니까 야, 너 사업 관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PM님들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돼요. 자, 오늘 교육의 목표는
사업관리가 진짜 해야 할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식을 좀 바꿔보자고.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떠밀려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단계별로 그 활동 산출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러니까 핵심 산출물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SM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상관이 없겠지만, SI 하시는 분들은 3, 4월 달에 아마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근데 SI 하는 사업관리들이 3, 4월이 바쁜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도 욕을 먹어요. 그리고 구축사업하고 유지보수 사업관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똑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달라요. 그리고 개발자가 보는 사업관리가 있고 사업관리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시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제 다른 직군도 넣지는 않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업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PM들이 그래요. 사업관리 딱 처음에 하면은 영수증 정리시키고 회의실 정리시키고 복사기 파쇄기 관리하고 커피 떨어졌다 과자 떨어졌다 이런 것만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편해 보이고, 뭐 실제 사업관리가 하는 일이 이게 아닌데, 대부분 그 사업관리 팀원으로 들어오면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쟤 뭐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월 말일 혹은 1일 2일이 되면은 영수증 내놓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천만다행이에요. 이제 법카로 바뀌어가지고. 근데 계속 하고 계시죠? 카드 쓴 거 다 정리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의실 정리하라고 하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야 사무실 환기 좀 시켜라, 정리 좀 해라라고 하는데 대부분 안 해요. 왜? 출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사무실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대표님이 오시네. 대표님 모시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입사한 지 20년 됐지만 대표님 모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사무실 청소 안 돼서 엄청 뭐라 하시고요. 특히 회의실. 근데 회의실이 사무실에 꼬시긴 해요. 근데 사업 관리하는 사람들이 회의실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의실 정도는, 사무실 환경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고 직접 하진 않더라도 시키긴 해야죠. 그리고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고. 그리고 2년 전이죠. 그 경영지원팀에서 매 층마다 이제 이렇게 커피를 갖다 놨어요. 다른 사업장은 모르겠는데 도래필드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커피 떨어지면 왜 사업관리를 찾을까?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내가 커피 심부름하려고 회사 온 것도 아니고 맨날 이런 거나 시키고, PM들도 이런 걸 시켜요. 또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각성을 하죠. 여러분들 파쇄기 꽉 차면은 개발자들이 이거 청소해요? 가끔 그 사업관리가 무서우면 개발자들이 해요. 근데 사업관리가 만만하면은 개발자들 절대 안 해요. 종이 떨어지면 복사기 종이 달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자기들이 채워낼 생각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암울한 현실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관리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나는 그냥 개발만 할 거야. 나는 프리랜서로 나가서 그냥 코딩만 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고, 저처럼 SI 혹은 PM이니 나는 PM까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나는 TA 분야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TA 쪽으로 가는 친구들, 뭐 DA 쪽으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업관리에 대한 목표가 뭔가,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그 교육을 하는 목표도 이거예요.
어느 날 입사를 했어. 입사를 하고 프로젝트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 너 사업관리 하라고 했었는데 목표가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뭘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사업관리의 실체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를 알게 돼요. 저처럼 이제 SI를 하다가 사업관리를 한 사람들은 이제 임원진들이 좀 권유를 해요. PM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사업관리 과정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전문 PMO 역할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0층에 계시는 이제 박홍식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세운타의 그 박자익이라든지 이분들은 이제 프로젝트의 자문 역할을 해주는 PMO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사업관리를 모르고 PMO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생각은 저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업무를 잘 알아야 돼, 코딩을 잘 알아야 돼, 기술을 잘 알아야 돼,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업무 잘 알고 코딩 잘하고 기술 잘 알아서 절대 PMO 못해요. PMO는 프로젝트를 볼 줄 알아요. 그래야 PMO가 돼요. 근데 개발자들은 자기 영역만 보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봐요. 근데 사업관리는 자기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전체가 자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PMO가 가능한 거예요. 전문 사업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그 불행한 이야기죠. 우리 회사에 전문 사업관리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전문 사업관리는 우리 회사에 딱 둘 있어요. 이 자리에 한 분 계시고. 알려주세요. 김영숙 전문 사업관리. 그리고 저기 박상구. 이 친구들이 이제 왜 전문 사업관리가 됐냐면은 입사할 때부터 전문 사업관리를 해왔고 계속 팀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전체로 관장을 해요. 그리고 개발자들보다 많이 알아요. 뭐를? 프로젝트를.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이 전문 사업관리들 코딩을 알아요. 김영석 팀장님 코딩 알아요. 코딩은 모르는데 분석 설계는 알아요. 그게 사업관리. 그 다음에 이제 QA, BA.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하는데 나는 사업관리니까 개발을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사업관리에 투입되는 인원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과거에 뭐 10억짜리 사업할 때는 사업관리가 어디 있어요? PM이 사업관리 같이 했지. 10억 미만 사업도. 근데 요즘은 10억 미만 사업도 사업관리가 붙어요. 그게 점점 세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억 미만 가면은 당연히 불이에요. 10억이 넘어가면은. 왜? 한 명이 살기가 버겁다라는 거예요. SI가 SM이. 그러면은 50억 이상 100억이 돼도 사업관리가 둘이고 60억 뭐 20억 또 사업관리가 둘이고 그럼 이게 합리적이냐라고 묻잖아요. 근데 결론은 이때부터는 맨파워예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가 좌지우지돼요. 사업관리 팀장이 똘똘하면은 PM이 편한 거고 사업관리 팀장이 좀 부족하면은 PM이 그만큼 채워야 돼. 그리고 그 밑에 팀원들이 굉장히 잘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빠릿빠릿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빠릿빠릿한가 아닌가. 그리고 제발 현재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 현재 자리에서 만족하면은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관리 실체, 제가 자꾸 사업관리 실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를 보면서 내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거야. 왜 모르고 지나가냐고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안 가르쳐 준 거 인정할게요. 두 번째는
본인이 관심을 안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개발 방법론 관심 가지신 분들 계세요? 개발자 출신들은 개발 방법론을 알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줄게요. 개발자 출신들은 사업가지 방법론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회사가 방법론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안 썼을 때 방법론이 개발 방법론하고 사업가지 방법론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서 컨설팅 방법론 들어가고 연계 방법론 들어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론에 벌써 4개죠. 근데 사업가님이 이 방법론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PM하고 영업이 좋아하는 사업가님인데 부재 보이죠? PM하고 영업이 좋아하는 사업가님은 어디 찾아가도 없어요. 보고서 쓰는 게 가장 힘든 일이죠. 그럼 이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일까요? 제가 이제 이따가 시간이 나오면 보여드릴 건데, 사업가님들이 기술 보고서를 써요. 근데 저는 개발자 출신이었으니까 뭐 기술 보고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기술 보고서라고 하지만 기술은 안 들어가요. 프로젝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는 모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프로젝트를 읽고 프로젝트를 보는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PT 죽어라 하죠. 지금 여기서 이제 팀원으로 계신 분들은 PT를 그다지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사업가님 팀장들은 PT 엄청 많이 써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하면은 제안 PT까지는 PM이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고 3번 하죠. 착수, 중간, 종료. 3개 하면 이 PT 보고서를 보통 사업가님이 대부분 써요. 그럼 사업가님이 왜 그만 쓰냐? 그렇지 않죠. 이제 단계별로 할 때 또 나올 건데, 사업수행 계획서, 사수계 써야 되죠. 사수계가 보통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나와요. 제안 요청하고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완료 보고서,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보통 한 200페이지 나오죠. 이거를 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하고 같이 사업을 수행한 우리 사업관리 팀장한테는 제가 처음에 사업에 투입이 됐을 때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를 시켰어요. 이거 네가 써야 돼. 그 친구가 1년 차 사업관리 처음 할 때. 근데 꾸역꾸역 쓰는 거예요. 왜? 주고 나서 하나 써봐야 되니까. 자, 해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수계 쓰라고 하겠죠. PM 부재 시 PM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읽어야 되는 이유. PM이 우리 회사 선배들 보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PM 보면. 요즘이야 이제 위에 본부장님도 계시고 부문장님도 계셨지만 과거에는 사장님한테 맨날 불려가서 깨지고 고객한테 불려가서 깨지고 그래서 PM들이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PM은 안 아파도 좀 아파갖고 쉬고 싶은데 안 아파요. 한 발 물러서면 낭떠러지는데 한 발 물러서 봤는데도 낭떠러지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후에 어찌됐든 내가 세종에 보고를 하러 가건 아니면은 뭐 본사에 뭐 행사가 있어서 가거나 아니면 개인사가 있어서 따뜻한 했을 때 사업관리가 최소한 3일 정도는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업관리 메인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영업이 제일 좋아도 계약 공문 처리 단계마다 알아서 해주는 사람. 그러면은 SI 사업관리
PM들이 공문을 프로젝트 하면서 몇 번을 보낼까요? 자, SM은 정해졌어요. SM은 기본적으로 12번은 보내요. 합이 24번. 왜? 비상검사하고 비상금 청구할 때 공문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사업 계약 종료 있을 거고. SI가 제가 수행하면서 보면은 공문을 한 10번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문 빵꾸 나면은 뭐 하나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지긴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인감을 내가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업들한테 요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업은 사업관리가 이것도 몰라요 라고 묻는데 그 사업관리는 저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관리할 때 모르니까 물어보지 아니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냐고. 저는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사업관리할 때 저는 팀원이 아니고 팀장이었고 당연히 다행히도 우리 회사 영업팀이 저보다 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계급이 깡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현준 대리나 정동영 팀장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줬었어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팀원들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지내야 돼요. 프로젝트 팀원들 중에서 사업관리를 자주 찾아오는 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제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잖아요. 뭐 20억짜리면 한 20명 있을 거고 50억짜리면 한 50명 이제 프로젝트 오피스 있잖아요. 사업관리는 이들을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모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제 개발자가 생각하는 사업관리. 내가 개발을 하다가 사업관리 하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쟤네들은 맨날 저 커피나 사고 다니고 복사기 용지나 채우고 PM 비서인도 같은 거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실제 사업가시는 사무실, 인력, 뭐 프로젝트 관련된 거, 고객 다 파악하죠. 개발자들이 항상 그래도 사업가지. 개발자들은 그 이제 코딩 시작하면 막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오픈이 다가오면은 하여튼 바빠요. 요즘은 그렇게 이제 야근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사업가님들이 그럼 야근 안 해요? 더 많이 해요. 계약 프로젝트 시작 딱 하고 나서 제안 PT 끝나고 수주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사업관리는 한 달 동안 거의 죽어나요. 왜? 한 달 동안에 모든 일들이 다 몰려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할 일 없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또 워크숍 해야 되지. 완료보고 아니든지 착수보고 워크숍 행사 뭐 교육과정 뭐 홍보자료도 만들어라. 이제 고객들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사업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개발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개발자들은. 근데 실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사할 때부터 혹은 저처럼 이제 PM이 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과정은 많아요. 자, 앞으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래요. 쟤들은 나중에 뭐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지금 사업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할 겁니까?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PM들도 똑같을 거예요. 자격증. 개발자들 필수 자격증 있잖아요. 정보 처리. 그리고 정보 처리 자격증을 따면 이제 그 외에 뭐 지금 OCJP, 뭐 DB, SQL, DP 뭐 이런 것들 개발 관련 자격증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업관리 자격증은 몰라. 아니에요. 사업관리 PMP나 PMO, CAPM
다음에 ISO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좀 개발 관련된 것까지 가면은 테스터 자격증, QA 자격증 굉장히 많아요. 그 왜 모르냐면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개발자들은 뭔가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본 사업관리 중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저 여러분 사업관리죠. 제가 사업관리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어때요? 이것만 하면 돼요. 단위 업무나 이제 역할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긴 하지만은 대부분 개발자들은 자기 영역이 정해져요. 언제? 프로젝트 투입할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 PM들이 그래요. 아, 얘는 DB를 잘하니까 DA 쪽, 얘는 프레임워크를 잘하니까 공통 파트, 그리고 TA 조직은 이제 별도로 인프라팀은 특수 조직이니까 분리되는 거고요. 딱 분류가 되는 거고 업무도 똑같아요. 아, 얘는 이론 프로세스, 얘는 업무 영역, 대장 쪽, 뭐 얘는 연계 쪽, 다 정해져요. 왜? 그렇게 조직 구성을 하니까. 그리고 개발자들은 정규직 인력이 됐건 계약직 인력이 됐건 외주가 됐건 이미 프로젝트 기획을 할 때부터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안 과정에서 팀빌딩에 참여를 안 해봐서 이제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안자가 보고 팀빌딩을 하잖아요. 그럼 이미 다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 RFP 요건을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내 것만. 그리고 내 거 개발 끝나잖아요. 그 다음 또 뭐예요? 핑계대기 시작하죠. 연계가 안 돼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연계는 됐는데 비즈니스 파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민원 쪽에서 처리가 안 돼서 이제 오만 군상들이 다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발 테스트 오픈 시점들이 되면 개발자들이 좀 힘들긴 해요. 요즘 개발자들 보면은 이제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입사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대학교를 나오고 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뭐 보통 최하 6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뭔가를 많이 배워갖고 와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써먹을 수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이에요. 아니면 10명 중에 2명. 파레토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 사업까지 하러 왔잖아요. 배울 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만들었던 거 쓰는 거야. 계속 그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또한 그래서 이제 중부지사에서 처음 사업까지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중부지사 사업까지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레퍼런스를 보면 제 이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부장이었는데 야 너는 이것도 몰라 이제 이 얘기 들을 때가 진짜 슬퍼요 사실.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뭘 하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론 다른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실제 사업관리 프로세스를 몰랐던 거예요. 개발자들이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 하다가 보면은 많이 볼 건데 프리랜서들 되게 비싸잖아요. 월급 한 800, 900 막 이렇게 받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면 그들이 뭐 1년에 8천만 원 이렇게 벌어요? 못 벌어요. 왜? 비싸니까 쓰는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오해를 해요. 개발자들은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수요도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공공 분야 말고 혹시 금융이나 통신, 스타트업 이쪽에 사업 관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금융이나 통신사 쪽으로 가잖아요. 공공 사업 관리 엄청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광범노력으로 해서 정해진 절차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출물을 보면 100몇 개 되죠? 사업관리도 이걸 다 쓸 줄 아는 거야, 사실. 볼 줄 아는 거죠. 근데 금융이나 통신 분야 쪽 가면 사업관리도 그렇게 안 해요. 그쪽이 시장이 좁은 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갖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내가 알아야지 거기 가서 사기를 치고 내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개발자들은 결국에 내가 뭐 50, 60 돼서 코딩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프로젝트에 제일 나이 많은 개발자가 몇 살인지. 제가 그 2차 사업할 때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개발자가 셋 있었고 3차 사업할 때도 저보다 나이 많은 개발자가 셋 정도 있었어요. 왜? 이제 그들이 정점인 거예요. 안 써져요. 근데 사업관리는 아니에요. 수요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사업관리는 할수록 쌓이기 때문에. 개발자들 아까 라이센스 얘기했잖아요. 그 정보 처리 자격증 따갖고 왔는데 소프트웨어 공학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심지어 야 너 UML 설명해봐 하면 진짜 되게 환장이거든. 이 표 보셨어요? 만약에 이 표를 안 보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코사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서는 매년 6월이 되면은 개발 단가로 공표를 해요. 월 평균, 일 평균 시간.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 ITPM 900, AP 개발자 700. 우리 회사는 등급제로 단가 산정하는 거 아시죠? 등급제가 이제 요즘 보면은 다 특급밖에 없어요. 초급, 특급, 중급이 없어요,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또 심지어 500밖에 안 해요. IT 지원 기술자는 400. 그럼 여러분들이 경계가 어디 있는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